자, 어쨌든 공식적으로 삼각함수는 끝났습니다, 우리. 자, 이제 수열이라는 단어만 나왔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까지 총 4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시험 대비 전까지 60을 좀 내면 2파트까지는 좀 해놓고 시험 끝나면 여유있게 수업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가닥을 잡아봅시다. 자, 이 수열이 선생님 기준에서 표현했을 때는 경우의 수 처음 공부했을 때랑 좀 뉘앙스가 비슷해. 자,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은 뭐냐면 공식을 이해하지 않고 암기해서 그거를 적용하는 정말 무난한 문제들만 풀어놓고 막상 시험 보면은 처음 보는 문제 나와서 틀렸어요. 응용 문제 나와서 틀렸어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야. 사실 되게 잘못 공부한 거지. 경우의 수가 그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경우의 수는 니네가 외워야 될 공식이 별로 없었어. 뭐 킥해봤자 합의 법칙, 보배 법칙이고 뭐 같은 자객의 대표는 나누고 다른 자객의 대표는 그냥 안 나누고 요딴 내용들 정도 있었잖아. 뭐 이웃한애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틀이 있었는데 사실 경우의 수는 엄밀히 따져보면 문제 하나하나를 풀 때마다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식에 의존하는 버릇이 있었던 애들은 많이 틀렸다고요, 사실. 선생님도 옛날에 그래서. 알겠죠? 자, 그거에 어떻게 보면 고등 버전이 여기야.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경우에서 못하는 애들의 단점은 뭐냐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를 바라볼 때 생각하는 힘을 키우면 경우에서 변별력 문제가 나오면 다 풀 수 있단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오늘은 등차 수열에 해당하는 특징을 얘기할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외워야 되는 공식이 당연히 있어요. 합공식도 나중에 할 거고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일반한 공식도 나오는데 그거를 외워서 적용해서 풀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공식만 외워서 공부하는 그들이 되는 거지. 여기가 왜 어려워? 틀에 얽매이는 사고를 하는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어 있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원래는 오늘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게 등차 수열과 관련된 얘기를 하루에 다 할 수 있어. 사실 방학 연장 수업 아니고 책에 나온 내용만 얘기했을 때 그런데 나는 그런 수업을 절대로 하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서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분석을 좀 할 거야. 그 등차 수열의 반만 할 거야. 시간을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다. 알겠지? 그러니까 취지가 있어. 생각을 좀 크게 하자는 게 오늘 나의 목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써주는 걸 보면은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고 오늘 숙제 나가는 게 있으면 공식 적용하는 것만 딱 하고 넘어오지 말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란 말이야. 그게 필요한 거야. 이다음 알겠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등차 수열은 수열인데 수열 자체라는 건 우리가 처음이거든.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 자, 일단 용어랑 표기법에 대한 공부를 해볼게요. 똑바로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생소한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수열이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줄임말이거든. 수는 숫자의 수고 열은 나열했다의 열이야. 그럼 숫자를 나열한 거야. 그냥 해석하면. 근데 정확한 의미는 수열을, 수를 어떤 이벤트가 중요합니다.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나열을 했대. 뭐 그냥 풀에서 그냥 수 이렇게 써도 되고 이 책에는 수의 열 이렇게 써 있다고. 자, 그럼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표기니까 암기해야 돼. 자, A라고 쓰고 N 이렇게 써요. N은 넘버링 할 때 숫자가 들어가는 잘 지수가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집합 표시처럼 이렇게 중괄호 비스무리하게 중괄호로 하면 안 되죠? 비순서쌍이라고 불렀습니다. 비순서쌍을 이렇게 표현하게끔 써 있고 다른 수열로 표현하고 싶어 B 쓰고 넘버링할 N 쓰고 나서 이렇게 중괄호 써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처음에 표기법이고 그러면 목적이 있으니까 수열을 공부하지 않겠냐? 그럼 수열의 최대 목적은 뭘까요? 빨간색 강조한 게 목적이에요. 규칙이 있다 그랬지? 니네가 수열단원에서 결국엔 수능 볼 때까지 해결해야 되는 건 어떤 숫자의 나열이 있을 때 규칙 찾는 거야. 뭐라고요? 규칙 찾는 거야. 그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든지 글로 표현하든지 어떤 식으로 어떤 거를 해도 상관없어. 규칙을 표현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목표인 거야. 분석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규칙을 찾는데 자,
뭔가를 찾는다는 얘기는 수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증명하는 거예요.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생각, 이건 내가 수학 3할 때 많이 얘기했다. 수학자들이 뭔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때 접근하는 아이디어는 두 가지밖에 없다 했어. 첫 번째, 잠깐 국어 시간. 연역적 사고가 뭔지 아니? 귀납적 사고는 아니? 뭐예요? 국어 시간에 안 해? 국어 공부 안 하냐? 수학도 열심히 안 하는데 국어 단어 못 찾아니까. 뭐야? 자, 수학자의 입장에서 연역적 사고는 뭐냐면 대부분의 공식은 기존에 공부해놨던 가지고 있던 이론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론 하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대부분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 만들어내는 과정이 대부분이다. 그런 걸 연역적 사고라고 해. 그럼 의존을 누구한테 의존해? 기존의 지식을 이용하고 있죠. 그게 연역적 사고야. 귀납적 사고는 뭐냐면 새로운 뭔가 지식을 만들고 싶은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갖고는 못 증명해. 관련성이 없어. 정말 1도 없어. 그런데 증명을 하긴 해야 돼. 먹고 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생 노가다로 규칙을 찾아. 이게 수학에서의 공식 같은 거야. 이론 같은 거야. 그런 식으로 노가다 계산을 통해서 하나의 규칙성 내지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귀납적 사고라고 해요.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발견적 추론이라고 해요. 수학 용어니까 좀 알고 있어. 귀납적 추론이라고 해서 사고나 추론이랑 똑같죠. 자, 그래서 규칙을 찾는데 어떤 사고 방식에 의해서 찾는다?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자, 발견적 추론이라고 하죠. 에 의해서 찾습니다. 이게 전체 수열단원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하는 등차 수열은 정말 많은 수열들 중에 하나를 좀 분석해보겠다라는 거야. 알겠지? 일단 뉘앙스를 이렇게 가져야 돼. 아, 이 단어는 발견적 추론 뭐라 했어? 노가다 계산한다 했지? 아, 여기는 그냥 일일이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손이 좀 많이 가는데요. 규칙을 찾는다는 건 말 그대로 좀 센스 있는 풀이를 원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의외로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렇게 하나 뉘앙스만 느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열을 이루고 있는 항이라는 녀석도 있어요. 자, 방금 내가 뭐라 그랬죠?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자, 숫자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표기는 어떻게 할까? 그냥 AN이라는 게 수열의 이름 하나라고 했지? 그럼 그 안에 속해 있는 녀석은 숫자를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숫자를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숫자는 A 1번 쓰고 두 번째 숫자는 2번 쓰고 세 번째 숫자는 3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그냥 표기법이야. 자, 별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법으로 하고요. 만약에 BN이라는 수열이면 어떻게 쓰면 돼? B1번, B2번, B3번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규칙 찾는 게 최대 목적이라고 했잖아. 그럼 그 규칙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때에 나타나는 식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자, 규칙 찾아내서 식으로 표현하는 걸 뭐지? 또는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 수열의 n번째 항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그럼 표기법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얘는 그냥 수열 이름에서 비순서쌍만 지워버리면 돼요. 알겠어요? BN이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BN이라는 B라는 수열의 일반항이면 BN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자, 알겠죠? 보통 쓸 때 이거 혼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명칭에는 비순서상 쓰는 게 원래는 일반적이야. 근데 안 쓰는 선생님들도 있어. 귀찮아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어쨌든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하나 안 두시고 한번 간접 체험을 한번 해보자. 자, 노가다 계산해가지고 10 만드는 거라는 거잖아. 노가다 계산해가지고 10 일반항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사실 초딩도 할 수 있는 건데 잘 봐라. 어떤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9, 99, 999, 9999 이런 식으로 써있어. 그럼 이 녀석의
규칙성을 한번 분석해봐. 다시 말하면 일반항 찾아보세요 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자, 순서대로 써보자. 그러면 A 1번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A2 이렇게 내가 자 표기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9가 되고 두 번째가 99가 되고 자, 세 번째 것만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야.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틀에밖에 생각만 안 하면 돼. 그럼 규칙을 찾기 위해서 좀 분석을 할 건데 자, 노가다 찾기야. 9는 10-1이죠. 99는 100-1이죠. 999는 1000-1이죠. 맞냐? 규칙 찾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10의 1제곱이지. 100은 2제곱이고 1000은 3제곱이지. 그럼 규칙 보이니? 넘버링 된 숫자랑 지수의 숫자가 똑같지. 및 똑같지. 빼기이란 것도 똑같지. 그럼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분석은 이렇다는 거지. 아, 이 수열 전체 이름을 AN이라고 했을 때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규칙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수에다가 뭐 집어넣어요? 넘버링 된 숫자를 집어 넣으면 이게 규칙성 찾는 거야. 이게 어렵냐? 안 어렵죠. 니네가 이번 단원에서 하는 게 다 이런 거야. 뒤로 가면 까무러쳐. 그래서 찾는 게 일이거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이것도 한번 해볼래? 자, 이번엔 수열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자,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자, 이 녀석의 일반항하고 자, 이렇게 나열될 때 A 99번 항을 찾아보래요. 그럼 99번째 항을 찾아보라는 거야. 자, 당연히 이거를 노가다로 써서 99번째까지 쓸래? 아니겠죠. 여기서의 원하는 최대 목적은 뭐라고? 노가다 계산해서 식 찾는 거야. 번개식.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도 3번만 써볼게. 첫 번째 숫자가 2분의 1이고 두 번째 숫자가 3분의 2이고 세 번째 숫자가 4분의 3이다. 얘는 규칙 한번 만들어보자. 자, 숫자가 일단 관련성이 있는 게 1, 1, 2, 2, 3, 3, 뭔가 있어. 분모에 있는 숫자는 분자에 있는 숫자보다 1이 무조건 크지. 그럼 이거는 더 써보지 않아도 바로 보이죠? 자, 어떻게 되냐면 A, n번째 숫자는 분수 모양 같기는 한데 분자에 있는 숫자가 넘버링 된 숫자 n하고 똑같아. 분모는 분자보다 1이 반드시 어떻게? 커. 이거잖아. 규칙성 찾은 거잖아. 이게 끝. 이게 일반항이야. 뭐 찾으래? 99번째 항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예요? 99 집어넣은 거예요. 어렵냐? 안 어렵죠? 자, 이래요. 서울에다. 그럼 100분의 초딩도 하지 않겠냐? 얼마야? 99지. 자, 우리 학생 알겠어? 자, 한번 합니다 우리. 자, 또 이것도 해보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또 규칙 찾아보자. 1번, 2번, 3번, 4번 아니야. 자, 얘는 4개 한번 써보자. 자, 이번에 좀 특징이 뭐예요? 부호에 먼저 주목해보자. 홀수차 항에는 마이너스가 없고 짝수차 항에만 마이너스가 있지. 일단 부호가 뭔가 규칙이 있어. 홀수일 때 양수, 짝수일 때 음수. 첫 번째 타석 끝.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들은 어때? 이건 너무 쉽죠. 분자는 다 4. 이거 1분의 1이라고 썼을 때 분자는 다 1인데 분모가 어때요?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네 번째 4. 그럼 규칙 끝났지. 네 번째 항은 부호 제끼고 생각하면 n분의 1이겠네. 됐냐? 자, 그래서 A의 n번, 자, 일반항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n분의 1이라고 일단 쓰는데 부호를 생각해보자고. 홀수일 때 양수고 짝수일 때 음수예요. 그거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거듭제곱 니네 공부했을 때 중1 때 이런 거 기억나냐? 뭐였어요? 지수가 짝수면 양수고 홀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지. 그럼 그걸 좀 이용해보자. 짝수 집어넣으면 이게 양수가 돼버리잖아. 그럼 생각? 여기에 짝수 집어넣으면 부호가 자, 우리는 짝수항이라 음수이길 바라는데 실제로 여기에다가 부호를 자, n에다가 짝수를 집어넣으면 양수가 돼버리죠.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럼 조금 조작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짝수 집어넣었을 때 지수가 홀수가 되게끔 바꾸면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 해도 되고
플러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하면 좀 애매한 게 1을 집어넣으면 0승이 돼버리죠. 그래서 조금 그래. 그래서 되도록이면 n 플러스 1 쓰는 게 맞아요. 원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겠다고 규칙 찾는 거잖아. 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분석을 해보자. 개념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라서 책에도 언급은 되어 있는데 좀 더 살을 덧대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열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했었던 함수하고 관련성이 좀 있어. 자, 공통점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함수도 우리 문제 풀었을 때 보통 제일 많이 했던 건 뭐야? 뭐 값 찾아다니는 것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도 있지만 식이죠. y는 뭐식이라는 식을 찾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사실 y는 뭐식이라는 식도 의미가 뭐예요? x에다가 뭔가를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y가 뭔가 있으면 각각의 x값과 y값에 해당하는 그 숫자들의 대입한 숫자와 결론 간의 규칙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는 게 니네가 공부했었던 y는 뭐식이라는 함수 식이었단 말이야. 뭐 이런 거죠. y는 x 플러스 무슨 뜻이에요? y 값은 x보다 1 커. 이게 규칙이지. 마이너스 2 쓰면 어떻게 돼? x 값보다 2 작은 게 y야. y는 x보다 2가 작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함수식도 규칙성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규칙을 파악해서 자, 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식이라는 게 수열에서는 아까 말한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고 함수에서는 함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 자, 함수부터 얘기해볼래? 수학과에서 우리 함수의 제대로 된 정의를 공부했었죠. 어떻게 썼었는지 기억하냐? 열심히 좀 해라. 교과서에 다 이렇게 써있어요. 응? 무슨 뜻이야? 라지 x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정의역. 라지 y를 공역. 취역은 대응하는 함수값들의 집합이고 공역이지. y축이 공역이잖아. 그때 x는 x값 우리가 늘 쓰는 그 x 누구의 원소야? 정의역의 원소. 스몰 i y값 누구? 공역의 원소. 이게 함수를 뜻하는 모든 표현이란 말이야. f는 그냥 1 끝. 그럼 이 의미는 뭐예요? 대응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화살표 그는 행위를 대응한다고 표시했었다 함수에서. 자,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거 얘기했었죠. 자, 그럼 함수는 집합 두 개 사이의 대응 관계를 표현한 거야. 뭐라고? 집합 두 개가 정확하게 뭐예요? 정의역하고 공역 간의 대응 관계. 두 집합 간 화살표 긋는 걸 대응한다고 했다. 자, 이 관계를 분석하는 게 함수야. 그럼 초점은 어디다 둬도 얘는 집합이 두 개. 근데 수열은 차이가 있어. 수열은 집합이 하나야. 왜 그러냐면 내가 방금 지은 식들 잘 들어라. 숫자를 두 그룹씩 써서 뭔가 분석을 했냐? 아니죠. 숫자 하나의 나열을 쭉 써놓고 그 녀석의 규칙성 찾아서 일반항 만들었죠. 그럼 굳이 집합의 개수로 따지면 두 개가 아니지. 하나지. 그게 함수하고의 차이야. 함수는 정의역, 공역 무조건 두 개란 말이야. 합성함수 빼고 합성함수는 이제 두 집합을 세 집합을 다루는 거니까 그런 걸 제외하면 두 개씩이란 말이야. 수열은 하나의 집합이야. 자, 하나의 집합에서의 규칙성을 찾아. 자, 그래서 큰 차이는 뭐가 있어? 두 집합 간이냐 하나 갖고 다루냐 차이가 있다. 알겠죠? 자, 수열하고 함수는 다른 의미가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대응관계 표시해 보려고 해서 우리 함수를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자연수라고 한번 해보자. 나중이라고 했어요. 자연수. 자, 그랬을 때 뭐 몇 개만 써볼까? 1, 2, 3 땡땡땡에서 뭐 n까지 끝난다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공역은 전체 실수라고 한번 해보자. 자, 전체 실수 영어로 리얼 넘버라고 합니다. 다 아니라고 썼어요. 자, 그랬을 때 2, 4, 6 땡땡땡 해가지고 어떤 뭔가가 나타난다고 쳐볼게. 자, 그럼 대응을 1에서 2에 대응하고 2에서 4에 대응하고 3에서 6에 대응했다고 한번 쳐볼래? 함수는 두 집합간의 규칙이라 했잖아. 어떻게 되겠어? 2배 곱하면 2죠? 2배 곱하면 되는 거 이해됐어요? 너무 쉽지 사실. 그러면 n이라는 자연수를 대응시키면 누구랑 대응하겠어? 곱하기 2배야 2n하고 대응하겠지. 어려워하지. 그러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의미 파악해볼게. 내가 지금 쓰는 모든 노란색의 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2는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땐 정의역의 원소 1을 대입한 거니까 얘는 함수 값으로서 F1이라고 해도 되죠. 얘는 F2죠. 얘는 F3이죠. 그럼 맨 마지막에 쓴 2에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Fn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 이게 사실 규칙성을 나타내는 함수식인 거잖아. 자, 알겠습니까? 근데 수열은 좀 다르다고. 수열은 절대로 집합 2개 갖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이거 갖고 바로 된다. 집합 하나로만 한다 했지? 그럼 이거 없어. 얘만 있다, 얘가. 그럼 아까 풀었던 그 문제랑 똑같은 거야. 잘 봐라. 2, 4, 6 이렇게 땡땡땡 같죠? 그러면 이번엔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표시를 한번 해볼게. 1에서 미안. 2죠? 2에서 4가 됐는데 자, 정확히 2하면 2에서 4가 되잖아. 그치? 2에서, 저기 2래. 4에서 6이 됐을 때에는 마찬가지로 2 더하면 되잖아. 자, 밑에 거 말로 하자. 4는 8에 대응하겠지. 그럼 여기 8이 있겠지. 그 8은 6보다 2가 크지. 그 말은 그 다음 숫자도 2를 더하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이런 게 규칙이라고.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시 수열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 파란색으로 쓴 건 다 수열이에요. 그럼 F1은 2라고 써있지만 그게 첫 번째 숫자니까 수열 입장에서는 첫 번째 숫자 A1번, 두 번째 숫자 A2번, 세 번째 숫자 A3번 이렇게 쓰겠다고.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2에는 n번째 숫자. 다시 말하면 그게 수열 입장에서는 일반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A n번째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뉘앙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분성 기준으로 봤을 때 함수를 의미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수열은 하나 갖고 그냥 바라본다는 걸 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자,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표현한 건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얘기할게. 알았지? 이게 사실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표현이야. 다시 얘기합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저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책에 나와 있는 것만 외우고 집에 가면 그건 진짜 전국의 95%들이다. 다 외운다 누구나 쉽거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오늘 써주는 규칙성 분석하는 아이디어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꼭 이해를 하세요. 여기에서의 힘은 생각을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게 막 돌아가는 풀이를 해도 돼요. 심지어 이런 말 처음 하죠? 막 풀어도 돼. 대신 기준은 좀 마련하고 풀어야 되겠지? 해서 해설지에 나온 풀이만 너무 공부하면 안 돼요. 여기는. 내가 오늘 써주는 건 해설지에 나오는 기초적인 얘기 플러스 생각의 크기를 다양하게 하자는 추가적인 아이디어까지 써드리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좀 오래 걸려도 되니까 다양한 생각을 꼭 해봐. 그 말은 해설을 절대 보지 마세요.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풀을 어떻게 하겠어? 해설이 안 나오는 풀이를 하게 돼. 왜? 지식이 없잖아. 우리는 아직 경험이 없잖아. 다른 단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면은 이러겠지만 여기는 잘하는 거야. 알겠죠? 경험자로서 충고하는 거라고. 알았지? 선생님처럼 옛날부터 선생님은 수열은 좀 해설을 많이 봤거든. 사실 공부가 안 되죠. 그때만 되는 거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자, 하나라도 풀어놓고 그 다음에 꼭 해설을 보고 확인하세요. 알겠죠? 자, 규칙성을 한번 따져볼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자.
볼게요. 등차 수열을 뭐를 등차 수열이라고 할까요? 차는 우리가 뺐다의 차랑 의미가 똑같거든? 그러면 같을 등인데 뺐대. 그럼 차가 같다라는 뜻이야. 해석하면.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차가 균등하다라는 뜻이야. 해석하면은. 자, 그럼 그걸 좀 풀었으면은 실전적인 개념은 이래요. 자, 얘도 수열이니까 일반항의 존재에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자,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 선생님 차라면서 왜 더해요? 더한다는 거는 마이너스를 더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빼기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점점 작아질 수도 있고 일정한 수를 양수를 더하면 숫자가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라고. 알겠죠? 계속 작아지든지 크든지 그래 그냥 대표적인 표현으로 더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절정한 수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웃한 두 항의 차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일정. 사실 지금 쓴 게 등차 수열 한자어 해석한 거에 정확한 얘기지. 같은 차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해석한 게 사실 이거야. 자, 그럼 두 가지 노란색에 좀 집중을 해보자.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일단 실전에서 니네가 좀 느껴야 되는 건 그냥 공식 외우고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했잖아. 생각을 크게 하자 했죠. 그러면 니네가 등차 수열을 공부하는 최대 이유는 이 단원이 수열이야. 대단원이 못 찾는 게 목표야? 규칙성 찾는 거라고. 그러면 규칙성을 찾기 위한 얘네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그 중에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자, 규칙을 찾기 위해 이웃한 차라고 적혀야지. 두 항을 빼봐. 이게 등차 수열의 가치예요. 공식 외우는 가치가 아니라. 뭐 결과만 너무 유치하죠. 빼는 게 뭐 힘드냐. 근데 막상 규칙 생각하다 보면은 툴이 없으면 니들은 분석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써주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한 끼리 빼가지고 뭔가 규칙을 찾아보자 라는 게 등차 수열을 배우는 가치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 네. 아이고, 갔다 와. 건드리지 말고 정신이 나갔다 와. 자, 수열 표시 한번 해볼게. A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까지 한번 써볼까? 자, 그래서 뺄 중앙을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 숫자가 A n번째 항이라고 하면은 자,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거 바로 앞에 있는 넘버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숫자가 하나 작죠? 그러니까 그 앞에 항은 n에서 1 뺀 거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고 그랬지. 이해되니? 자,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또는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한다 그랬지. 여기에다가 뭔가 더해서 다음 숫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똑같은 숫자 더해서 얘가 되는 거야. 똑같은 숫자 또 더해서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더한 숫자가 뭔지 아직 모르지. 그 더한 숫자를 우리가 앞으로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차라고 불러요. 수학 좀 먼저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럼 이웃한 두 항의 차도 똑같이 공차라고 불러요. 이 녀석도 공차라고 불러요. 자, 그럼 봐라. 이웃한 자 똑같은 수를 더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A2까지 갔는데 D 자 공차를 더해서 저 이거 안 써줬다. 공차는 일반적으로 D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알겠지? 자, 하나 알아두자. 자, 그러면 D라는 값을 더했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 마찬가지로 똑같은 숫자 더한 다음에 D 더했어. 얘도 D 더했어. 그럼 규칙 찾는 게 최대 목적이라고 그랬죠? 분석하자. 안 어려워.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가고 싶을 때는 D 공차라고 했다. 공차를 하나 더 했죠? 몇 개 더 했어요? 두 번째 항 갔을 때는 하나 더 했어요. 자, 여기 표기해줄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알고 싶어. 공차 몇 번 더 했어요? 두 번 더 했지. 그러면 2 곱하기 D라고 해도 되냐? 두 번 더 했어. 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도 찾아보고 싶은 거야. 공차 몇 번 더했어요? 세 번 더했죠. 그러면 세 번을 더했다고 3 곱하기 D라고 해도 되나? 물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갈 때는 하나 더했으니까 1 곱하기 D라고 해도 되네. 자, 그럼 내가 아까 쓴 거 다 세 번 써보고 규칙 찾았잖아. 얘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공차의 주목해봐. 두 번째 항 갈 때 한 개 더했어. 2일 때 한 개야. 3일 때 두 번 더했어. 3일 때 두 개야. 네 번째 항 알고 싶을 때 세 번 더했어. 4일 때 3이야.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항의 넘버링보다 더한 공차의 개수가 하나 적죠. 규칙 따졌네. 자, 그럼 다 했어.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래? 얘에서 얘까지 다이렉트로 알고 싶어. 몇 번 더하겠어요? n번째 항 계산하면 공차 더한 횟수가 하나 적다며. 그럼 얘는 플러스 n-1개의 공차를 더했겠죠. 규칙 끝난 거야. 자, 이게 일반항 다 분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에 자, 일반항을 계산하고 싶은데 A 1번에서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이만큼 더해야지 얘가 된다는 거지. 그럼 관계식 끝이다. 첫 번째 항 A 1번에서 뭐를 더해? 공차를 n-1개만큼 더하세요. 이게 등차 수열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만 외우고 집에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분석한 아이디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이웃한 두 항을 빼보자. 자, 조금 이따 얘기할 거다. 이따가. 어쨌든 등차 수열의 규칙성 분석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공식 하나를 말씀드린 거야. 물론 이거 외워야죠. 외우긴 해야 돼. 근데 이거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거야. 자, 그걸 좀 주의해서 쭉 얘기해 줄게.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됐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3번 얘기를 뭐라고 하나 안 했다. 저거 하나 얘기하고 하자. 자, 필기할 때 자, 그 기억을 잘 기억해서 요거 다음에 3번을 좀 필기하세요. 알았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기회에 좀 얘기 좀 하자. 자,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돼. 자, 이거 다음에 3번을 쓰세요. 자,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함수는 두 집합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수열은 하나 갖고 그냥 규칙 따지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집합 하나.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수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냥 과정을 봐봐. 이거 원래 안 따진다 그랬지, 집합을. 아, 미안. 수열은. 근데 과정을 보시면 2는 첫 번째 숫자가 2인 거잖아. 두 번째 숫자가 4고 세 번째 숫자가 6인 거잖아. 그럼 얘를 굳이 트집을 잡으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가 2, 4, 6이라는 얘기는 수열은 넘버링을 하긴 한다 했잖아.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와 이런 식으로. 그럼 수열은 굳이 트집을 잡으면 얘를 굳이 정의역을 언급하고 싶다면 정의역이 자연수지. 자연수인 함수라고 불러도 돼. 그럼 다시 말하면 이때가 아니면 함수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되게 스페셜한 케이스죠? 야, 니네가 함수 공부하면서 정의역이 자연수임을 해본 적이 있나? 없지 거의. 그러니까 수열이 좀 스페셜한 거란 말이야. 함수 중에서 정의역이 자연수인 케이스를 수열이라고 불러도 논리과정상 크게 문제는 없다. 원래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함수라고 표현했잖아. 야, 함수는 중요한 게 그래프라면서. 수열도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 1일 때 2고 2일 때 3이고 3일 때 6이지. 야, 만약에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 전치수였으면 이거 관계식 뭐야? 함수 시설에서 봤을 때 y는 2x죠? y는 2x가 되겠죠? 정비례지. 근데 얘는 정의역이 전체지수가 아니야. 자연수야. 그러면 잘 들어라. y는 2x 그래프 못 그리는 방법은 어디 있겠냐? 이 식은 이 직선은 직선이죠, 말 그대로. 직선이지만 얘는 사실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어떤 구조냐면 이 관계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거지. 근데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래. 그럼 얘처럼 막 점을 무수히 많이 찍을 수 있어? 얘처럼 촘촘하게 못 찍겠지. 이해만 하면 돼. 자, 그래서 1 대입했더니 뭐가 나온 거냐면 2가 나온 거야. 2. 자, 3 대입했더니 2 대입했더니 4가 나온 거고. 자리가 없네. 자, 3 대입했더니 자, 여기 6이라고 하자. 자, 여기 6이 나온 거야. 잘 들어라. 바보 같은 애들. 수열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 자되고 이유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수열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대응관계로서 봤을 때는 자연수 범위이다 보니까 점으로 찍히는 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되고 이유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알겠죠? 어찌됐건 수열도 그래프로 말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표현할 수는 있어. 자, 그럼 이것도 그냥 다시 분석을 해보면, 자, n이라고 써있는 건 자연수 범위일 때라는 표현이었어. 수열 표현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함수라면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가 전체 범위니까 x라고 그냥 쓰겠다라는 거지. 자, 됐습니까? 그럼 대응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은 얘는 아까 썼던 함수의 정의를 그냥 적용하면 돼요. 라지 x, 정의역이 전체 실수. 그래서 라지 y에 대응하는 건데 굳이 언급하면 x랑 y는 몽땅 다 전체 실수 아니겠냐?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전체 실수에서 전체 실수로 대응해요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수열이라고 했죠? 그럼 정의역이 뭐라고? 자연수인 함수라고 불러야 된다 했으니까 정의역은 자연수 n 쓰는 거지. 대응은 아무거나 대응해도 돼. 자, 이쪽이 무조건 자연수일 의미는 필요는 없다. 여기가 중요한 거야. 내가 뭐라고 썼어? 공역에 대한 언급을 안 했죠? 정의역이 뭐가 되면 함수다?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거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공역은 상관없어. 실수해도 돼. 자, 알겠어요? 자, 이거를 내가 아까 빼먹고 모르고 안 써줬어. 자, 그럼 진짜 다음 얘기 해볼게. 자, 지금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형태를 말씀드렸고요. 잘 들어라. 이렇게 다음 생각해보죠.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웃한 두항의 차가 일정하다 그래서 누가? 등차 수열은. 그래서 그 녀석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어. 자, 이웃한 두항의 차라고 적혀있다.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어. 얘도 이웃한 두항이지.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뺐어. 땡땡땡. 제일 마지막 항에서 그 앞에 항인 n-1번째 항을 마찬가지로 뺐어. 얘가 등차 수열이라면 공차로서 일정한 거죠. 이게 똑같은 숫자 더한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을 뺀 게 몽땅 공차 값을 갖는다는 거 이해되냐? 다 공차 값을 갖겠지.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을 수 있을까? 잘 봐라. 어떻게 조작하면 적어놓은 거야? 관계식 여러 가지 탑사하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좌변, 우변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해보세요. 자, 암기하는 게 아니야. 왜 더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다. 더하면 얘랑 얘 더하면 이렇게 날아가지. 얘랑 얘 더하면 이렇게 날아가지. 그럼 얘도 밑에 있는 거랑 날아가겠지. 계속 날아가겠지. 약분되다 보면은 요거랑 이렇게 날아가겠지. 살아남는 건 누구 살아남았어? 얘 살아남았어. 좌변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a, n, 마이너스 a 1번이죠. 그럼 우변은 어떻게 돼? 질문. d가 몇 개냐? d를 다 더했으니까 d가 몇 개인지 세야 되지 않겠어? 몇 개 더했냐? 규칙 찾는 거 얘들아 지금 하고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아, 이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니까. d가 몇 개 있을까요? 좌변 우변에 있는 숫자들을 보면서 한번 추정해 보세요. 잘 보세요. 야, 잘 모르겠으면 여기까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해봐. 4번이지. 다 더했다 쳐봐. D 세 개지. 여기까지 있다 쳐봐. 3번이지. 여기까지 더했어. D 몇 개? 2개지. 그럼 여기 있는 숫자보다 하나 적지. 그럼 여기 있는 숫자보다 하나 적어야겠지. 그래,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규칙성이 뭐냐고. 맞아? 그래. 그러면 n-1개야. 그래, n개라고 하면 안 된다고. n개가 아니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자, 우변은 d가 n-1개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뭐 되게 고차원적인 거 하는 게 아니다 오늘 하는 게. 아니야? 자, 고등수학이라고 막 쫄지 마시고요. 생각을 크게 하자. 그 얘기만 좀 하고 싶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를 잘 봐. 얘를 넘기면 이거 나오지?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지금 한 컨셉은 뭐예요?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증명하고. 자,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실전적에서 어떻게 한다? 빼봐라. 빼면 뭐가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화라는 얘기는 공식화하겠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표현해 보겠다는 건데, 자, 옆에다가 그냥 쭉 같이 필기하면 돼요. 방금 말한 논리에 따르면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그럼 봐봐라. 여기에서 a,n에서 n-1번째 항을 뺐더니 공차가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야, 거꾸로. 이거 다음 항은 뭐라고 쓰려는 거야? 넘버링은 어떻게 할래? 1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있는 항은 a는 n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지. 그럼 생각. 얘에서 얘 빼도 똑같이 뭐가 나타나야 돼? 공차가 나타나야 되겠지.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봐라. 얘를 이렇게 써볼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그 바로 앞에 있는 항인 A의 n번째 항을 빼면은 공차가 나타나겠죠? 근데 그게 어떻다? 일정하다고. 이게 등차 수열이라며. 이해됐냐?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써있는 걸 결국에는 한 줄 요약해서 노란색 식으로 썼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잘 보세요. n에다가 1 대입하면 2씩 만들어지죠? 2, 1. 2 대입하면 3, 2. 3 대입하면 4, 3. 4, 3. 일반하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 써있는 지저분한 식을 단 한 줄로 요약한 거야. 이런 게 공식화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자, 알겠습니까? 자, 수열을, 등차 수열을 다음과 같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수학적인 용어다. 근데, 자, 수학적인 용어인데 교과서에는 이게 절대로 써있지 않아. 어떻게 써있냐면, 아까 내가 수요를 공식화해서, 자, 일반항 찾기 위한 좀 그런 노력들, 과정들을 내가 귀납적 방법이라고 그랬지. 면역적 사고가 아니라 귀납적 사고, 발견적 추론이라고 그랬죠. 기억나냐? 그럼 그 단어를 써서 점화식을 다른 표현으로 수열에서는 기준은 항상 귀납적인 사고야. 노가다 계산을 하겠다는 거. 그거를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말만 거창하지만 노가다 계산해서 식 만들래, 그거 한 줄로 약한 거예요. 알겠죠? 교과서의 표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맨 마지막 단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겠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원에 있던 내용 플러스 뭔가 더 다양한 수열의 규칙성을 찾아보겠다는 거야. 그게 마지막 단원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제일 어렵겠죠? 그치? 오늘 하는 거 쉽다니까. 첫 번째 단원이지. 자, 이해됐냐? 자, 우리 지금 영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하나 한번 해보자. 우리 수열 연습을, 등차 수열 연습을 안 했어요. 잘만하지? 삼각함수도 아니고 이런 거 하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런 걸 왜 가르치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만 이런 거야. 알겠어?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식 하나 암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거 암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찾는 게 목적이야. 뭐든지 간에. 자, 봐라. 자, 여기다 할까? 자, 등차 수열이래. 자, 그냥 A, N이라고 이름도 붙여줬어요. 자, 이 녀석의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래. 자, 근데 조건을 안 썼지? 지금 써줄게. 자, 봐. A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을 더하는 게 마이너스 18이래요. 등차 수열의 항들이야. 자, 그 다음에 A 네 번째 항에서 A 여섯 번째 항을 더하는 게 마이너스 38이래요. 자, 어떻게 할까요? 교과서적인 풀이는 이렇게 합니다. 야, 공식, 뭐 지워버릴 거나. 아까 이거였다. 첫 번째 항에다가 n-1 d 이거였죠? 보면서 하자. 첫날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2 집어넣은 거야. 그럼 2 집어넣으면 A1 플러스 D 되는 거 이해됐냐? 그럼 얘는 A 1번에다가 공차 한 번 더 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A 3번은 공차를 2번 더 하는 거지. 자, 얘를 쓰세요. A 4번이니까 공차 몇 번 돼? 무조건 하나 적어. 3D지? 얘는 A 1번에다가 자 6번째 항이니까 공차 5번 더 하겠죠? 그럼 해결할 수 있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뽑아. A1하고 D 값을 모르지. 근데 식도 2개지. 그럼 연립방정식 가능하겠죠? 할 수 있겠나? 자,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을 갖다가 관계식을 하나 갖는 거야. 자, 푸는 거 써줄게. 계산하면 A 1번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나와요. 자, 그럼 여기다 쓸게요. AN 일반하면 어떻게 될까? 자, A1 더하기 N 마이너스 1 D가 마이너스 4지.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자, 물론 정리하셔야 돼요. 얼마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지. 자, 이게 다. 야, 맞는지 확인해 볼래? 네 번째 항이 미안, 더한 거니까 이거 하나 각각을 모르는구나. 자, 미안하다. 그냥 하자. 이렇게 각각 써있지가 않죠. 자, 그러면 다양한 분석을 하는 게 오늘 컨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공부한 거에 따르면 수열은 정의역의 범위가 자연수인 함수라고 생각해도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럼 얘도 등차 수열을 함수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강조. 자, 등차 수열은 마찬가지로 수열이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라고 받아들여도 된다 라고 했어. 잘 봐라. 천천히 할게요. 아까 등차 수열 관계식 일반항이 이렇게 쓴다 라고 얘기했죠. 됐니? 그럼 여기 들어가는 n을 함수 입장에서 정의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1, 2, 3이 아까 자연수가 정의역이었잖아. 자,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를 아까 내가 이쪽에다가 썼던 표현을 좀 빌리면 자연수가 정의역이식 fn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함수로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생각. 정의역이 n이잖아. 그치? 왜 생각? n 입장에서 바라보면 n을 x라고 한번 생각해봐. 원래 정의역이 x 문자 썼잖아. 그럼 n 문자를 x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거 무변을 전개하면 n 곱하기 d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 맞냐? 틀 필요는 없어. 그럼 n이 원래 정의역 x 문자였잖아. 이해되니? 그럼 생각. 이 식은 x에 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이죠. 그쵸? 그럼 심지어 x 앞에 곱해져 있는 얘를 뭐라고 불렀어? 함수에서? 기울기라고 불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함수를 분석하고 있는 거야 지금. n을 x라고 생각하면 자, 이 식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n 문자에 관한 1차식이고 자, 알겠어요? 함수 분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fn하고 이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방금 쓴 거 다시 할 거야. 그럼 d 곱하기 n이 되지? 그 뒤에 뭔가 써있는 게 뭐 아까 뭐 썼어? A1 플러스 A1 마이너스 D잖아.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밑줄 맞출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어쨌든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얘는 n 문자에 관한 1차식 마치 1차 함수처럼 표현할 수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게 근데 잘 들어라. 처럼이라고 그랬지 1차 함수는 아닌 거야. 아까 그래서 여기 지웠군요. 아까 점을 내가 이렇게만 찍었지 자대고 연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차이인 거야. 왜? 정의역의 범위가 전체 치수가 아니니까 자대고 있는 거는 안 된다. 근데 그림의 구조가 어떻게 그려져? 점이 찍히는 포지션이 어때? 마치 직선 하에서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1차 함수처럼이라는 거야. 1차 함수는 아니다.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식의 형태는 n문자에 관한 1차식이니까 자, 방금 말한 거 써줄게요.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그려진다? 직선처럼 그려진다. 직선은 아닌 거죠. 야, 그럼 1차 함수처럼이라고 생각하면 n문자 곱해져 있는 d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울기라고 그러셨지. 자,
근데 그 D가 수열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공차라고 불렀죠? 그래서 공차가 기울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문제 풀 때는 많이 쓰이진 않아요, 이 내용은. 근데 여러분 지금 배우는 건 수능에 나오는 내용이야. 너희들이 밥줄이 걸려있는 아직 중딩이니까 그딴 거 모르겠지. 알겠냐? 왜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야. 알겠죠? 책에 나오겠냐고 이런 게 안 나와요.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특징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등차 수열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자, 그럼 뭐냐면 등차 수열은 이렇게 아까 일반음처럼 관계식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무슨 연산이 가능하냐면 등차 수열끼리 더하기 빼기를 해도 무조건 등차 수열이. 근데 왜 그런지 알겠냐? 잘 들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쓴 거 잘 들어.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일반항이 등차 수열에 관한 일반항은 n문자에 관한 1차식 스타일이라고 그랬지. 거꾸로 생각해보자. 어떤 식이 주어져 있는데 n문자에 관한 1차식으로 문제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 쳐보자. 그럼 그 녀석은 볼 것도 없이 수열 문제라면 그 문제는 볼 것도 없이 등차 수열 줄 거야.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n문자에 관한 1차식의 문제가 만약에 주어져 있으면 그 녀석은 무조건 등차 수열을 준 거야. 근데 이쁘게 안 줘. 니네가 찾아내기만 줘. 그럼 해석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등차 수열의 규칙성 찾아서 푸는 문제가 나온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왜 이게 될까? 잘 들어. 등차 수열은 1차항이라며, 1차식이라며. 1차식끼리 더하기 빼기 하면은 물론 여기 있는 공차랑 여기 있는 공차가 같아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3n이죠. 얘와 얘가 똑같은 공차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1차식끼리 빼면은 n에 관한 1차항 살아남아 있겠지. 너무 당연한 거죠? 더하기 했을 때는 상관없지. 공차가 같든지 말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1차항끼리 더하기 빼기 할 때는 공차가 같을 때 빼면 무조건 1차식이 만들어지잖아.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n에 관한 1차식은 무조건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암기할래? 아니야. 이해만 하면 된다고. 이걸 뭐 암기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키우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이거 푸는 문제가 있겠냐? 없어. 알겠지? 자, 꺼라. 오늘 문제 풀 것도 없다, 야. 그래서. 좋아하지 말고. 자, 따로 안 쓸게,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다음. 자, 규칙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자유롭게 해보자.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말라고. 잘 봐. 잘 들어라. 어떤 수열이 있는데 짜증나게 줬어. 첫 번째 항이 없어.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분이 등차 수열이래. 그러면 뭐가 똑같아? 더한 숫자가 똑같겠지. 공차가 똑같겠지. D라는 공차를 더했다고 쳐. 그럼 관계식을 뭐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 3번을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맨 마지막 항이 원래 아까 수열 얘기했을 때 AN을 맨 마지막 썼지. 이번엔 A 5번이 맨 마지막 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등차 수열은 무조건 원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였단 말이야.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면 그 식에다가 때려넣으면 어떻게 돼요? A 3번에다가 D를 몇 번 더했어? 5번까지 가는 동안 D를 2번 더했잖아. 그러면 그거를 2라고 쓰지 말고 3 1 D라고 써야 되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렇게 써야 되지. 잘 봐라. 어차피 D를 몇 번 더했어? 2번 더했잖아. 그럼 잘 들어. 맨 마지막 항하고 맨 첫 번째 항하고 숫자가 5하고 3이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얘랑 얘의 숫자의 차이도 2개 아니냐?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5-3이라고 써도 돼. 분석하고 있는 거야. 3-1이라고 해도 되지만 왜? 등차 수열 공식이 원래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5에서 3 뺐더니 2가 만들어지게. 자, 지금 한 게 뭐예요? 등차 수열 공식을 쓰긴 했지만 좀 응용한 거죠. 암기하는 거냐? 아니야. 2가 나와야 되는데 그 2에다가 의미 부여를 한 거야. 맨 마지막 숫자랑 맨 처음 숫자를 뺐더니 2가 나와 안 나와? 나와가지고 그냥 관계식 만든 거란 말이야. 자, 이런 사소한 거가 니네 문제풀이 할 때 나중에 힘이 되는 거라고요. 자,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위에 쓴 거를, 자, 요거를 조금 일반화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가 n번째 항이고 여기가 n번째 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빗대서 쓰면은 A의 n번째 항은 A의 n번째 항에다가 야, 뭐 빼기 뭐 했어? 5에서 3 뺐으니까 m에서 n 빼면 되는 거 맞냐? 그래서 n-n 곱하기 d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위에 거를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왜 했냐면, 잘 들어. 이거 d는하고 정리해볼래? d는하고 정리하려고. 이거 등식이잖아. 아이고, 아 맞군요. 순간 이게 백인 줄 알았어. 그럼 넘어가면 n-n분의 a의 n-a의 n 되지. 이런 거 어디서 봤지? 잘 봐라. 수열을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정의역이 자연수를 함수라고 생각하면 아까 fn 요 따위로 써놨잖아. 그럼 얘를 f 문자 빌려서 쓰면은 n-n분의 n 대입한 숫자지. 그러면 fm이라고 써도 되네. m은 물론 자연수야. 그럼 얘는 n 문자 대입한 거니까 fn이라고 써도 되겠네. 물론 정의역은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다고. 이건 어디서 봤죠? 기울기. 그렇지. 근데 위에 봐. 공차가 뭐라고 했어? 기울기. 자, 공차지? 기울기지?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뭐였는지 알겠냐? 왜 공차가 기울기의 역할을 하는지를 다른 시간에서 분석한 거야. 알겠죠?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좀 풀어보자. 이것도 숙제 나가요? 어? 이것도 숙제 나가요? 노트 정리는 해야지. 아, 선생님이하고 문제 풀이도 해야지. 문제 풀이는 뭐 말레. 오늘은 말레만 해줄게. 아, 뭐 이런 날도 있어야지. 나갈 것 같아. 이씨. 나올게요. 자, 연습. 자, 등차 수열이래요. 자, 이거 통해서 생각을 다양하게 하자는 얘기를 좀 할 거야. 잘 들어라. 세 가지 풀을 해보자. 7번째 항이 72고 10번째 항이 61인데 우리 교재 임무가 아마 있을 거야. 나 아직 정석연에 있는데 만나면은 모르겠네. 잘 확인 안 해봤네. 자, 몇 번째 항에서 자, 뉘앙스를 잘 봐봐. 7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에 대한 수자가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지. 생각. 공차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겠죠. 점점 작아지는 가. 빼고 해서 저 줄어든 거잖아. 거기까지 문제. 자, 초팅도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물론 저 함수는 좀 어렵겠지. 함수는 안 배우니까. 알겠지? 점점 줄어든 거 있잖아. 그러면 언젠가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생기지 않겠냐?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 그 몇 번째 항 넘버링 잡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규칙을 찾아야죠. 첫 번째, 교과서적인 풀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등차라고 알려줬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화 공식을 쓰는 거야. 아까 내가 이쪽에 풀었던 그 쬐끄만한 예제처럼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A 7번을 계산하고 A 10번을 계산해. 공식 뭐였어? A1 플러스 N-1이니까 7 빼기 1이죠? 6D가 되겠지? 아까 했던 거야. A10번은 A1번 플러스 9D가 되겠지? 그게 72고 61이라는 게 아까 푼 거랑 똑같죠? 자, 그럼 연립해서 D가 마이너스 풀자. 그래. 아까 내가 음수라고 그랬잖아. D가 마이너스 3이고 첫 번째 항이 88이야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 따라서 일반항은 자, 88 플러스 n 마이너스 1 d 이렇게 돼. 됐니?
그럼 이게 일반항이잖아. 그럼 얘가 언제 음수가 되냐라고 했으면 이거는 무수히많은 항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거야. 규칙성을 표현한 거잖아. 그랬을 때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쓰는 식 자체가 0보다 작을 때를 찾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식으로서 어떻게 찾냐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럼 이건 n에 관한 1차 부등식 스타일이죠. 풀면 되죠. 자, 그래서 풀면은 n 문자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30점 얼마지? 근데 n은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는 최초의 자연수는 31이죠. 그래서 답이 36번째 항이구나 라고 계산이 되네. 괜찮지? 자, 교과서에 풀이를 했어. 자, 근데 이것만 하면은 전국 95%. 1등급이 따야 돼. 선생님은 전 그 5%안 들었어요. 수학은 아, 과학도 사회도 당겨 문제지. 영어 잘해라 진짜 니네. 영어 하나 못하면 인생 망치. 잘해야 돼. 수학을 더 잘해야 돼. 자, 답은 나왔고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 그냥 유치하게 써볼게. 7번째 항이지 10번째 항이지. 그쵸? 숫자가 어때요? 70이었죠? 61이었죠? 내가 아까 늘어, 줄어, 공차, 양수야, 음수야 왜 얘기했냐면 이런 것 때문이야. 뭐 그냥 다양한 생각을 하자고. 등차, 수열, 공차 이딴 얘기 모르고 그냥 숫자가 규칙성 있게 나열됐는데 이렇게 써있는데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내줬으면 아마 이렇게 풀 것 같아. 초딩한테 만약에 창의력 사고 문제 나와서 이렇게 풀 것 같아. 공차 이런 거 모를 때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정말 그냥 숫자 감각으로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풀이가 지저분해도 된다 했잖아. 답만 내면 돼. 그게 큰 거야 여기. 진짜 처음에 그렇게 해야 돼. 뭐 그런 지저분한 풀이도 깔끔해져요 나중에는. 물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들은 수능 볼 때까지 3년이냐? 3년 남았구나 이제. 수능이 언제지? 곧 보지 않니? 11월이지. 94일 남았어요. 아, 배들도 안 남았어. 그래. 자, 하자. 어떻게 되냐면 얘 나중에 1000일 남았다 해도 감각이 없을 거야. 고등학생 지나다 보면 1000일 남은 시절이 오거든. 학교에서 그렇게 계산해서 알려줘. 니네 수능 볼 때까지 올해 수능 본 날짜 기준으로 1000일 남았어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선생님들 고등학생 때 딱 그걸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뭐 어쩌라. 당연하죠. 1000일 남았는데 뭘 공부를 하겠어요. 수능 공부. 이건 이제 막 선행 나가기도 빠듯한 상황인데 나는 심지어 선행도 안 했는데 그냥 한 개도 듣고 한 개로 흘렸는데 그 천에서 공이 딱 빠져버리니까 딱 1000일 남았어 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을 때 그 고1 때 그 순간이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 고3 때. 별 생각이 다르더라고. 난 900일 동안 뭐 했나 막 이러고 있잖아. 니네도 그렇게 된다니까. 아직은 남들이죠. 니네는 1000 며칠 남은 거야? 한 1200, 1300일, 1200일 남았겠네. 한참 남았지. 잠을 1200번 자야 되고 밥을 3600끼를 먹어야 되고 어휴 쌀이 몇 톤이야? 그치? 아직 많이 남았어. 화이팅 하세요. 난 수능 봤으니까 재수하지 마. 이거 알았지? 절대로. 니네는 재수해도 되는 시기야. 근데 니네 뒤에가 잠깐만. 니네 뒤에가 개정이 아니구나. 중등만 개정되고 고등은 개정이 아니구나. 니네 재수해도 돼. 니 누나가 재수하면 안 돼. 니 누나 다음이 수학 상하는 개편된 시기라 물론 내용이 크게 차이는 없는데 개정이 되면 시험 문제가 아예 그냥 다른 스타일로 나와. 그럼 네 누나가 공부한 거 다 호사야. 다시 해야 돼. 지금 재수생이 내년 재수생이 제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재수생의 비율이 내년에 재수생의 비율이 아마 많이 적을 거야. 다 알거든. 근데 그거 감안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그럼 자연스럽게 3수 4수를 하는 거지. 남자는 뒤늦게 대학 가고 1학년도 못 채우고 군대 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대학 가면은 같은 학번인데 나이 차 많이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재수생들이지. 그래, 군대까지 갔다. 1학년 들어오자마자 한 학기도 안 지내고 군대 가고 그래. 왜 너무 늦게 가면 힘드니까. 군대는 빨리 가야 돼. 남들보다 2, 3년 늦게 가면 얼마나 힘들고. 선생님들 1년 늦게 가거든. 나 노느라. 그건 농간 아니고 일본어 공부하네.
나 공부하느라 늦게 왔어. 자, 하자. 어쨌든 얼마 안 남았어요. 자, 70에서 61이 됐으니까 숫자의 크기는 9가 줄어들었죠. 네. 근데 넘버링을 봤을 땐 7에서 10이 됐으니까 3이 늘어났죠. 초딩이 하는 사고라니까. 3칸 커졌더니 9칸이 줄어들었어. 한 칸 커지면 3칸 줄어들어를 모르겠냐? 알겠지. 그렇지. 초등학생 문제라니까. 그래서 설명해주고도 이딴 걸 매일 설명하고 앉아있나. 자, 봐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자, 그러면 추정. 여러분, 또 3칸이 증가했네요. 그럼 실제 숫자는 얼마나 커질까요? 마이너스 9가 줄어들겠죠. 이걸 모르겠습니까? 자, 빼면은 52냐? 네. 근데 이거를 계속 마이너스 9씩 해보려고 하니까 좀 귀찮지. 그래서 좀 넘겨짓기를 하자. 9씩 줄어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9씩 몇 번 줄어들어야지 음수가 처음으로 탁 튀어나올까? 9에 대해 생각해봐. 9, 4, 36, 9, 5, 45, 9, 6, 54네. 그러면 마이너스 9를 6번을 곱하면 마이너스 54가 줄어드는 거지. 맞냐?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네. 실제 숫자. 그러면 항은 어떻게 돼요?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9가 3칸씩 증가했으니까 3칸이 6번 증가하는 거잖아. 맞냐?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게 3 곱하기 6이 되는 거지. 그러면 3, 6이 18이니까 더하면 31번째 항이라서 답이 나와. 아까 31이었어. 지웠어 내가 방금. 자, 근데 원래는 위에 풀을 안 했다. 그럼 얘가 100% 맞는지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최초의 음수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아까 초딩도 알 수 있는 거 한 칸 커질 때 3칸 감소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녀석의 바로 앞뒤 숫자인 30번째 항하고 2번째구나. 32번째 항의 숫자를 추정할 수 있잖아. 얘 바로 앞에 건 3이 어떻게 돼? 커져야 되죠? 거꾸로 간 거니까. 그럼 1이지. 그럼 최초의 음수는 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초등학생 풀이야 이게. 어렵냐?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좀 언급하고 싶은 겁니다. 니네 95%다 이렇게만 보고 이거 얘기해주는 뭐라 하지 않아요? 옛날에 선생님이 고등학생 수업 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설명해줬거든. 고1, 고2 진도 느린 애들은 고2겠지. 고2들한테 이거 설명해주면서 걔네는 2학기 수업이니까 이게 진도 느린 말 애들 했더니 아니 뭐예요 선생님 우리 개무시하고 앉아있는 이랬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자, 알겠어요? 그럼 하나 더 얘기해보자. 세 가지 풀이하겠다 했잖아. 아이씨, 이거까지밖에 못하겠네. 만세. 자, 세 번째 풀이. 자, 아까 7번째 항이 70이었죠? 잘 봐. 지금 쓰는 아이디어가 다음 시간에 우리 조화수열이라는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을 잠깐 언급할 건데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빠졌는데 왜 하려고 그러냐면 책에 있어. 약간 싫어하는 저분한테 있어가지고 자세하게는 안 하고 오늘 한 것처럼 자세하게는 안 해요.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다 자세하게 얘기해줬거든. 함수로 분석하는 것까지 다 해줬는데 이번엔 그걸 하진 않을 거야. 조화수열은 함수로 분석하면 분수함수가 많거든.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돼.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니? 알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만 생각해 그런 거. 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A 3번, A 5번 썼던 거 이쪽에 필기했던 거 기억나요? 어떻게 계산했어? A 3번을 첫 번째 항처럼 등차수열 식에다가 대입했지. 그럼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꼭 1번이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를 새로운 녀석에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해. 생각? 얘가 AM이라는 수열이라고 했을 때 새로운 수열의 이름을 BM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A, M, B에 쓸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이 녀석의 첫 번째 항을 A1, B1번이라고 하고 70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넘버링이 어떻게 됐어? 7에서 1이니까 6이 감소했죠. 뭐라고요? 넘버링 한 게 6이 감소했죠. 요거만 생각하고 풀면 돼. 됐냐? 그러면 또 뭐가 써 있었지 아까? 60? 10이냐? 아, A10이죠? 그래. 자, A10은 넘버링이 감소하니까 6이 감소하니까 B4번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그게 얼마였어? 61?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생각.
bn 입장에서 등차 수열 공식으로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을까? 첫 번째야. 네 번째야. 이게 그냥 무슨 말이죠? 그러면 얘도 사실 숫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공차가 얼마냐면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까지 갔으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해? 세 번 더하는 거잖아. n-1 네 번째 항의 숫자가 공차를 몇 번 더해? 세 번 더하는 거야. 그래서 공차가 얼마야? -3이라고. 이건 계산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bn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b1에다가 n-1 공차가 얼마야? -3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근데 b1번이 70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풀이 어떻게 했어? 이게 일반항이었지. 누구의? 새롭게 내가 명칭한 녀석의 일반항이었지. 어쨌든 실제 숫자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입장에서 자, 뭐가 되길 바랬어요? 음수가 될 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게 0보다 작을 때를 풀어도 된다고.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게 마치 뭐 한 거냐면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곱 번째 항이 스타트니까 그냥 찝찝한 거야. 그래서 난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데? 라고 해서 마치 넘버링한 걸 1번으로 치환한 거란 말이야. 6을 보정해줘서 치환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넘버링한 게 값이 나오긴 해. 자, 풀어줄게. 이거 계산하면 n이 3분의 73이라고 나와. 계산하면 24점 얼마예요? 그럼 n은 마찬가지로 자연수니까 최초의 자연수는 얼마? 25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지. 이 n의 넘버링의 기준은 얘가 아니라 얘잖아. 맞냐? 그래서 위에 거 기준으로 의 넘버링을 찾으려면 여기에서 거꾸로 6을 더해줘야겠죠. 이해됐냐? 그래서 진짜 n은 25가 아니라 31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아이디어는 있다라는 것까지 분석을 했습니다.